나는 부모님 앞에서 35만 달러짜리 통장을 불태웠다. 그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돈은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들의 탐욕이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할 때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후회를 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혼자였다. 부모님의 집을 나선 지 겨우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이 달라 보였다. 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IT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이 바로 그 35만 달러였다. 환율로 치면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액수. 부모님은 그 돈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동생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메우기 위해.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 동생은 늘 자유로웠다. 공부는 뒷전,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결국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쳤다. 부모님은 그걸 젊음의 실수라고 치부하며 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너는 형이잖아. 가족을 도와야지.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통장을 불태운 건 충동적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바꾸고 일부는 내 비밀 계좌로 옮겼다. 나머지는 불태울 준비를 했다. 부모님 앞에서 그 행위를 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 직접 새겨주고 싶었다. 돈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게 정말 옳은가? 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집을 나선 후 나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오랜 친구인 준호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너무 과격한데? 부모님 쇼크 받으실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쇼크. 그들은 나를 쇼크받게 했어? 10년 동안 모은 돈을 내놓으라고? 그것도 동생 빚 때문에.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해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탐욕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빚이 5억 원,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그 압박이 나에게 왔다. 너의 저축이 가족을 구할 수 있어. 그 말은 내 인생을 무시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사무실은 여전했다.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점심시간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미쳤어. 왜 통장을 불태웠어? 부모님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왜 나한테 전화해? 내 빚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야.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다. 형,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정말 가족을 미워하는 걸까?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이는 우리 희망이야. 하지만 동생이 태어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동생은 귀여운 막내, 나는 책임져야 할 장남. 그 불균형이 쌓여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불태운 돈은
실제로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숨겼다. 부모님에게는 충격을 주기 위한 쇼였다. 하지만 그 쇼가 너무 컸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너무 나갔나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며칠이 지났다. 부모님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동생을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어색했다. 형, 부모님 상태 안 좋아.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울기만 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그랬어? 사업 왜 시작했어? 부모님 돈 왜 썼어?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성공할 줄 알았어. 형처럼 안정되게 살기 싫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안정. 내가 왜 안정된 삶을 선택했는지 알아? 가족 때문이야. 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포기했어. 우리는 오랜만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도와줄 수 있어? 빚 갚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돈으로. 절대 안 돼요. 너 스스로 해결해. 그 대화 후 나는 결심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하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기 위해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가족 재산 분쟁 전문가. 부모님이 나를 쫓아낸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간 일인데.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내렸다. 서울의 거리는 젖어 반짝였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너 왜 왔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민준아, 눈물이 흘렀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말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시려던 분들이 이제 후회하세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나는 인터러프팅했다. 아니에요. 동생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때문이에요. 나를 도구로 보신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눈물과 분노가 섞였다. 나는 숨긴 돈의 일부를 꺼내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동생이 스스로 일해서 갚아요. 나는 보증만 서줄게. 부모님은 결국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동생의 사업빚이 드러난 건 작년 겨울이었다. 그는 카페를 차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없었고 대출이 쌓였다. 부모님은 은퇴 자금을 털어 도왔지만 부족했다. 그래서 내 저축을 노렸다. 민준아, 가족을 위해 희생해.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변호사와 상담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내가 불태운 돈, 그게 다냐? 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니요. 일부만 불태웠어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렇게까지? 나는 설명했다. 10년 동안 회사에서 죽도록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연애도 없이, 그 돈은 내 미래예요. 동생 빚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동생이 들어오며 말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처럼 굴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서울 아파트의 좁은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빚은 5억 원, 은행 저축 4억으로 대부분 메울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아버지, 그 돈은 달러예요. 환율 변동 고려하세요. 그리고 왜 제 돈으로요? 동생이 갚아요. 분쟁이 시작됐다. 동생은 형은 성공했잖아. 나는 실패했어. 도와줘.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성공. 내가 왜 성공했는지 알아? 포기했기 때문이야. 너처럼 살고 싶었지만 가족 기대 때문에 어머니가 중재했다. 둘 다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 서류를 꺼냈다. 집에서 쫓아내면 상속권 주장할게요. 부모님 재산 분쟁 소송.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내 부모를 고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을 돈으로 보는 한. 그 후 며칠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호텔에서 지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만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충 둘러댔다. 가족 문제예요. 그러던 중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만나자. 중요한 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 빚 일부 갚았어. 알바해서. 나는 놀랐다. 정말 그는 눈물을 흘렸다. 형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게을렀어. 부모님 기대에 짓눌렸지만 이제 스스로 할게.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동생도 나처럼 피해자였다. 부모님의 차별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내 힘으로 우리는 형제로서 처음으로 포옹했다.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화해 분위기였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셨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도 인정했다. 내 인생을 무시했어. 용서해. 나는 눈물이 났다. 저도 미안해요. 통장 불태운 건 과했어요.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일부 돈을 빌려줬다. 동생은 일자리를 구해 갚기 시작했다. 가족은 서서히 회복됐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았다. 다시는 돈으로 가족을 잃지 말자. 그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다. IT 스타트업.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내 길을 가겠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마는 계속됐다. 동생의 변화, 부모님의 반성.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었다. 창업 준비는 힘들었다. 서울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밤새 코딩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금융앱, 저축 관리를 돕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였다. 돈이 가족을 파괴하지 않게? 부모님과는 주말에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가 민준아, 건강 챙겨라고 하시며 음식을 싸주셨다. 아버지는 사업 조심해. 실패하면 하지만 말을 멈췄다. 나를 믿기 시작한 거였다. 동생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빚을 갚았다. 형,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는 자주 통화했다.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과거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왜 나만 희생했지?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옛 통장을 발견했다. 이게 내 돈 아니야. 그것은 내가 숨긴 나머지 돈의 증빙이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불태운 게 거짓이었어?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내 옷 충격 주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제 사업 자금이에요. 어머니가 실망한 눈으로 봤다. 민준아, 왜 속였어? 내 가슴이 아팠다. 속인 게 아니에요. 보호한 거예요. 당신들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가족 돈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나는 반박했다.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10년 노동의 결과 동생이 중재했다. 아버지,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날 가족은 다시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만해. 민준이 인생을 존중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미안하다. 내가 오라. 화해 후 나는 사업에 몰두했다. 앱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사용자 피드백이 좋았다. 이 앱 덕분에 저축 습관이 생겼어요. 그 리뷰를 볼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동생도 변화했다.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형, 조언 좀 해줘. 우리는 함께 아이디어를 나눴다. 가족이 서서히 단합됐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내 앱에 투자자가 나타났다. 1억 원 제안. 기뻤지만 부모님에게 말하자 반대했다. 안정된 회사로 돌아가 나는 거부했다. 이번엔 제 길이에요.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버지가 내 돈으로 가족빚 갚아 라고 요구했다. 나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다. 다시는 안 돼. 호텔에서 혼자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을 버린 건가? 하지만 아니었다. 경계를 세우는 거였다. 다음 날 동생이 찾아왔다. 형, 부모님 걱정해. 화해하자. 우리는 공원에서 이야기했다. 동생의 솔직함에 마음이 풀렸다. 형, 나도 노력할게. 가족 모두. 부모님을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꿈을 지킬게요. 그들은 받아들였다. 사업은 성공으로 향했다. 앱 다운로드가 증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속에서 나는 성장했다. 돈이 아닌 서로의 존중이 가족을 지킨다는 걸 배웠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삶이 바빠졌다. 서울 중심가에 사무실을 얻었다. 직원 5명을 고용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 상승 중이었다. 김민준 대표님, 인터뷰 요청 왔어요. 비서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가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과는 매주 식사했다. 표면상 화목했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어머니가 민준아, 결혼은 언제? 라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넘겼다. 사업 먼저요? 동생의 쇼핑몰도 잘 됐다. 형, 매출 1천만 원 돌파, 기뻐하는 그의 목소리에 뿌듯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동생을 편애했다. 우리 막내가 잘하네 그 말에 서운함이 스쳤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 진단은 심장병. 수술비가 5천만 원. 어머니의 전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민준아, 도와줄 수 있지? 나는 망설였다. 또 돈, 하지만 아버지였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민준아. 미안하다. 약한 목소리.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수술비를 냈다. 내 사업 자금 일부를 썼다. 동생도 일부 부담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회복실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강요했어? 그 순간 진짜 화해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퇴원 후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업 잘 되네. 자랑스러워 처음 듣는 말이었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여행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웃었다. 동생이 형,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노력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 통장을 불태운 그날의 기억. 후회 안 해? 스스로 물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았다. 그 행위가 가족을 변화시켰다. 사업은 더 성장했다. 투자 유치 성공. 10억 원 뉴스에 나왔다.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 투쟁이 결과라고 생각했다. 동생과는 파트너가 됐다. 그의 쇼핑몰을 내 앱과 연동. 형제 콜라보 매출이 폭발했다. 부모님은 은퇴 생활을 즐기셨다. 민준아, 내가 우리 희망이야. 이번엔 진심이었다. 드라마는 끝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왔다. 내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과거 연인 수진이었다. 대학 시절 만난 그녀. 우리는 5년 사귀었지만 헤어졌다. 이유는 가족. 부모님이 집안이 안 맞아라고 반대했다. 나는 순종했다. 미안해, 수진아. 그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민준 씨, 오랜만 아름다웠다. 사업 성공 축하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요즘 어때? 그녀는 웃었다. 결혼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왜?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 생각 중이야.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옛 추억이 되살아났다. 민준아, 왜 헤어졌어? 부모님 때문. 나는 고백했다. 네, 후회해. 수진과의 만남이 가족에게 알려졌다. 어머니가 물었다. 그 여자 다시 만나?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좋아해요. 부모님은 반대했다. 이혼 여자나. 내 사업에 안 좋아. 아버지도 생각 잘해. 동생은 형, 내 마음대로 해.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왜 또 간섭해?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가 울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부모님 반대야.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또. 그럼 포기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부모님에게 대항했다. 제 인생이에요. 수진과 결혼할게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결국 물러났다. 내가 결정해. 수진과 재회했다. 그녀의 이혼 절차를 도왔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이번엔 행복하자.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수진을 초대했다. 어서와. 어색하지만 시작이었다. 사업은 번창했다. 앱이 해외 진출. 동생의 쇼핑몰도 성장.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됐다. 민준아, 고마워.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수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 부모님의 축복 속에. 하지만 결혼 후 새로운 문제. 수진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돈 내놔의 협박. 나는 대응했다. 변호사 통해.
그 과정에서 가족이 단합됐다. 동생이 도왔다. 형, 같이 싸우자. 위기를 넘기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 모든 드라마 끝에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지킬 수 있다. 결혼 생활은 달콤했다. 수진과 서울 신혼집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민준아, 사랑해 그녀의 말에 웃었다. 사업은 글로벌 성공. 앱 사용자 100만 명 돌파. 인터뷰에서 가족의 지지가 핵심지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손자를 기대했다. 빨리 아기 가져 우리는 웃었다. 동생도 결혼했다. 안정된 여자와. 형, 내 덕분에.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명절에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 하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다. 통장 불태운 그날.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옳았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어머니도 미안해. 내 인생을 존중할게. 동생은 형, 영웅이야. 나는 웃었다. 아니, 우리 모두. 이제 나는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에게는 자유를 줄게. 가족은 완전해졌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돈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가족을 만든다. 후회 없다. 그 선택이 우리를 구했다.